도면층의 색상의 개념 및 활용, 그리고 선 종류 개념 및 활용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색상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색상을 요즘에는 컬러풀한 세상이고, 컬러 프린터도 잘 돼 있고, 그 그래픽, 컴퓨터의 그래픽 그 기능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색상을 달리해서 도면층을 그리게 되면 도면이 아주 복잡한, 과거에는 흑백으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한색 그 흑색만 사용해서 그리던 것을 다양한 색상을 이용함으로써 도면층을 쉽게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된 도면을 쉽게 이해하는데 더 편리하다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색상에는 도면층별 다른 색상으로 변경해서 구분이 서로 도면을 구성하는 엔티티나 이 객체들끼리 서로 구분이 가능하게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있고요. 구분되는 상태를 프로그램상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도면층도 있을 수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면층도 있을 수 있고, 외형선은 이 부분 녹색으로 했네요. 중심선은 빨간선, 그리고 테두리 선은 이 색은 하늘색이라고, 카이안이 먼저 생각나서 좀 죄송한데 영어가 자꾸 생각나네요. 카이안 하늘색으로 선정해서 테두리 선을 다르게 이렇게 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색상 명령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컬러를 써서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형식의 색상으로 들어가셔서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리본에서 객체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종류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 종류도 다양한 선 종류가 있다고 제가 3강, 2강, 3강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선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 도면을 그리는데 우리가 정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통하는 것이고요. 선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물체에 보이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외형선이고요. 수문선은 굵은 파선으로 그리게 됩니다. 가는 파선으로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중심선은 센터선이라고도 얘기하고 일점세선으로 나타내죠. 센터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중심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상선은 영어로는 히든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가는 이점세선으로 부품의 동작 상태나 가상의 물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가상선이 되겠습니다. 파단선은 가는 실선으로 물체의 단면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것이 파단선입니다. 도면 홈을 잠금하면 잠긴 도면층의 엔티티들은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정 및 판정이 불가능하고요. 해칭선도 있고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을 사용하는 다양한 선 종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칭선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해칭인데, 나중에 해칭선에 대해서는 좀 잘 설명하겠지만,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칭을 이렇게 해서 단면에 형상을 표시한다든지 할 때 쓰는 것이 해칭선이 되겠습니다. 선 종류를 실행시킬 수 있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종류를 이제 실행을 직접 시켜야 되니까요. 이런 종류의 명령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라인 타입이라고 명령을 입력하시거나 홈 특성의 선 종류를 하시면 되겠고요. 선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느 1점세선을 선택할지 2점세선, 실선, 점선, 파선 등을 선택해주는 옵션에서 선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요. 선 종류 축적도 바꿀 수 있는 명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종류의 축적은 선 축적이 0.5인 경우 얇게 되겠죠. LT 라인 스케일이라고 해서 라인 타입 스케일이 되겠네요. 선 종류 축적은. 그래서 그거의 약자라 LT와
LIN 죄송합니다. 이게 스페링이 요즘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라인 타입 스케일의 약자가 LT 스케일이죠. 그래서 축적을 1.5로 하면 선이 굵고 1.5로 2로 하면 선 종류 축적 비율을 크게 했기 때문에 선 종류를 굵게 표시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 가중치의 활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가중치는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선이 라인이었죠. 가중치는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라인 웨이트의 약자는 L 웨이트라고 쓰시고요. 선 가중치를 이렇게 치면 선 가중치 설정 대화창이 이렇게 뜨죠. 그럼 이 대화창에서 선 가중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 0.25를 0.5로 바꾼다든지 0.5mm 샤프도 있고 0.7mm 샤프도 있듯이 외형선의 두께도 다르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명령어 중에 선 가중치를 표시하고 그거의 기본값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표시 축적을 조정을 해서 크게 키울 수도 있다. 이게 너무 키워져 있으면 선을 조금만 굵게 해도 선을 굉장히 두껍고 지저분하게 보인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키우진 마시고요. 선이 아주 깔끔해 보이게 하려면 얇게 하시면 이 선이 더 세밀하고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라인 웨이트를 치셔서 선 가중치 화면 표시 축적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기타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 메뉴와 플롯 스타일 메뉴가 있는데요. 먼저 투명도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2011 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이고요. 선택한 도면층에 대한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투명도 값은 0에서 최대 90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90에 가까울수록 투명하여 선이 되게 흐리게 나타납니다. 선을 좀 유령선처럼 아주 흐리게 나타날 때 투명도 메뉴를 90에 가깝게 키울 수 있고요. 플롯 스타일 메뉴는 색상 메뉴에서 설정한 현재 도면층의 색상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플롯 스타일을 적용할 때 참고하면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플롯 메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면층의 플롯 여부를 결정하는데 플롯 안함을 체크할 경우에는 도면상에는 보이지만 플롯되지는 않게 나타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출력물의 문자와 객체가 안 보일 경우에는 도면을 열었을 때 작업 공간에 객체, 치수, 문자 등이 모두 있기 때문에 출력을 했는데 실제 출력물에는 일부 객체, 치수, 문자 등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이럴 때 도면층 특성 관리자의 플롯 옵션에서 특정 도면층이 플롯 안함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특정 도면층이 플롯 안함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해결할 수가 플롯 안함은 플롯 안함의 체크를 끄시면 플롯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듯 인쇄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플롯 메뉴, 플롯 안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왜 화면에는 보이는데 인쇄가 안 될까 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기타 메뉴가 있는 것을 기억하셨다가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체의 특성을 수정하는 메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의 특성, 객체는 엔티티라고 그러죠. 엔티티를 수정하는 명령이 되겠는데 이미 그려진 객체의 중심점이나 색상, 도면층, 선 종류, LT 스케일, 선 축적, 라인 타입 스케일, 선의 가중치 등 객체의 특성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는 change, properties 약자로는 change의 앞 두 글자인 ch를 쓰고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마우스 3번 버튼을 클릭해서 특성 창을 서브 옵션으로 클릭하면 이와 같이 선특성 대화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 대화창에서 직접 선택해서 객체의 특성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대화창에는 객체의 특성 중 선 부분과 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선 특성 대화창이 이렇게 되고요. 원 특성 대화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의 특성 메뉴 중 항상 메뉴가 달라지는 형상의 지오메트리 차이 때문에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창에는 일반 3D 시각화, 플로 스타일, 뷰 등의 특성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성에는 일반이라고 써 있는 것이 먼저 나오고요. 이 부분이 일반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시각화, 3D 시각화, 그 다음에 플로 스타일, 그 다음에 뷰 등의 특성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밑으로도 계속 기타 이외에 계속 나옵니다. 문자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 객체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3번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특성 대화창이 뜬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특성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어떤 특성을 바꾸고 문자의 높이를 바꾼다든지 문자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화살표의 화살 쪽의 굵기, 각종 색상, 라인 타입, 그리고 이 도면층의 종류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도면층이 중심선, 센터선이었는데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실선을 선택해서 마우스 3번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객체 특성 대화창이 이렇게 뜨고요. 이 대화창 중에 이 도면층을 선택해서 그 부분을 센터선으로 바꾸시면, 외형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다면 센터선으로 바꾸시면 내가 만들었던 선의 종류와 타입의 특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성을 변경 명령하거나 아니면 특성 명령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을 변경하는 명령어는 change property라고 써도 되고요. properties라고도 쓰게 되는데, 명령 입력하게 되면 객체의 특성을 보거나 변경시키기 위한 특성 대화창이 나타나면 객체를 다음과 같이 그립 형태로 선택할 수 있고요. 객체를 더블 클릭해도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특성 대화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객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객체를 잡고요. 이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특성 대화창이 뜨기도 하죠. 선 종류를 바꾼 후에 라인 타입 스케일 명령을 사용해서 선축적 조절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한번 누르기 전에 객체를 따닥 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 특성 창도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성 일치 명령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일치 명령은 수정 패널에서 특성 일치로 선택해서 들어가거나 도구막대의 표준으로 들어가거나 리본에서 홈 클립보드 특성 일치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명령 입력에서 매치 프로퍼티라는 거를 치시고 엔터를 치셔도 특성 일치 명령으로 명령 준비 상태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러이어로 변경하는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바이러이어로 변경 명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이어로 변경 명령어는 임의의 객체를 선택하여 도면층 등 객체 특성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잠금 해제된 도면층에서 선택된 객체 및 삽입된 블록에 대해서 색상이라든지 선 종류라든지 가중치, 재료, 플롯 스타일 및 투명도에 대한
특성 재지정을 바이레이어로 변경하게 되고요. 바이레이어는 작업중 도면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객체 특성을 변경할 때 이 바이레이어로 설정하는 것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명령어로는 set 바이레이어라고 치시고 엔터 치시면 이 부분을 변경하실 수 있는 명령어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우스 3번 버튼 클릭하셔서 객체를 특성을 변경해서 바이레이어로 바꾸거나 좀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중에 이 특성 창으로 뜨는 슬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선 종류 가시면 바이레이어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의 특성을 바꿀 때 이 선의 그 여러 가지 타입을 바꿀 때 필요한 명령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set 바이레이어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객체 특성을 변경할 세팅을 다시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set 바이레이어 명령을 키인해도 동일한 명령을 실행하는 게 가능한데요. 원의 선이 중심선 센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이레이어를 통해 실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센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립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마우스 1번 버튼을 이용해서 그리핑을 해 주시면 되겠죠. 도면 층별의 바이레이어라고 써 있는 부분에 클릭하셔서 바이레이어 명령 변경 종료 버튼에 엔터 키 입력과 다음과 같이 실선으로 변경하거나 센터선으로 변경하는 이런 형태로 바꾸시면 이 부분은 지금 실선을 센터선으로 바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센터선을 실선으로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 이 선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요, 우리가 선이 종류가 실선이라든지 센터선, 파단선, 수문선, 그리고 외형선 또는 테두리선, 뭐 다양한 종류의 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들이 너무 여러 가지 선이 있으면 이 선들을 이미 그려놨을 때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선을 그리다가 내가 좀 이렇게 그렸는데 이 부분을 좀 점선으로 이렇게 파선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잘못 외형선으로 그렸다 해서 다시 그것을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또 새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특성을 라인 타입 수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이것을 다른 형태의 도면층으로 바꾸는 바이레이어가 도면층에 의해서 이런 것의 약자죠. 그래서 내가 비록 어떤 선을 중심선으로 그렸는데 이 부분을 센터선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지우고 다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선을 선택만 해주고 그 부분에 선택해 주시고 선 종류 옵션을 바꾸셔서 실선을 중심선으로 바꾸실 거면 센터선으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중심선을 실선으로 바꾸시고 싶으시면 또 그 부분을 선택해서 실선으로 바꿔주시면 원하는 형태의 선 타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오토캐드로 도면을 그리시는데 유용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도면층이 좀 우리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자주 이렇게 접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도면층의 용도나 내용을 수시로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좀 처음에는 사용하실 때는 익숙치 않아서 이게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자주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쉽게 도면층을 변경해서 현재로 지정한 도면층이 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도면층의 이게 선택이 돼 있으면 나는 지금 실선으로 그리겠구나 또는 파단선으로 그리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또는 화면에 표시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선들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이 부분은 난 지금 잘 그리고 있구나 아니면 도면층을 바꿔서 그려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미리 감으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각 도면층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익숙해지시면 쉽게 도면층을 이해하고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판단해 마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다양한 내용의 메뉴를 도면층에 대해서는 20강과 21강에 대해서 도면층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해서 원투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요점 및 학습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색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 부분을 색상 명령 컬러를 써서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선 종류도 외형선, 중심선, 숨은선, 바깥에 다양한 선들의 종류와 개념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선 종류를 입력하는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 종류 축적에 대한 명령 스케일, 라인 타입 스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래서 선 종류를 너무 두껍게 이렇게 화면 표시가 되면 외형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촌스럽게 이렇게 도면이 그려질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선 종류를 너무 굵게 표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두꺼우면 또 정밀도가 떨어지는 도면인 것처럼 오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 가중치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타 메뉴에 대해 알아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객체의 특성, 엔티티 특성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특성 변경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었고요. 특성 명령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특성을 일치시키는 명령에 대해 알아봤었고요. 바일러이어로 변경하는 명령어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까지가 설명드린 것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번 시간에도 명사가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내용은 호레이스 만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습관은 동아줄과도 같다. 한 올 한 올 날마다 엮다 보면 결국 끊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아줄로 완전히 매일같이 이렇게 오토캐드를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 이 오토캐드 습관을 끊지 못하겠죠. 그 누구도. 따라서 우리는 훌륭하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이렇게 끊지 못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돼도 해당되고요. 그 습관을 영어로 habit이라고 그러죠. Habit is like a cable. weave는 짜다라는 뜻이죠. weave, thread는 하나하나 엮는 거. thread of everyday 매일같이 한 올 한 올 이 thread를 엮는 거죠. and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we cannot break it. 이걸 끊을 수 없는 거죠. 매일같이 축적됐을 때 우리가 오토캐드를 매일같이 우리가 들어서 했을 때 이걸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오토캐드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So we must from good, positive and productive habits. 네. 동사가 하나 빠졌네요. We must have from good 이렇게 해야 되겠죠. 훌륭하고 must form from이 아니고 form이네요. 이거 오타 가지고 났습니다. 이런 거를 형성해야 된다고 말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습관을 들여서 그 누구도 끊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